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8일 밤 9시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니까 자연히 생각도 깊어갑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뭘 했느냐 하는 생각을 벌써 하게 됐습니다. 연말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황영웅 가수가 사실상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콘서트를 하고 텔레비전에 출연하기 시작하면 이제 복귀가 완성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6곡의 새로운 노래를 담은 미니 앨범이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해요라는 노래를 듣자마자 이것은 크게 히트하겠다라는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서 그 노래를 틀어주곤 합니다. 오늘 또 그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딸에게 이걸 틀어주었더니 참 귀에 편안하게 들어온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가사도 자연스럽고 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그동안 8개월 동안 있었던 그 어려움을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딱 주제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영웅 사태의 주제곡 함께해요. 특히 기다린 날이 왔어요라는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매개로 해가지고 또는 가수를 매개로 해가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 사무실에 황영웅 미니 앨범 10장이 또 배달되었습니다. 소포로 배달되어서 그걸 뜯어보았더니 그 보내신 분과 오늘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태백시에 사시는 분인데 70대 여성입니다. 김후자 씨인데요. 김후자 씨.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 미니 앨범 선물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지난주에 미니 앨범 선물을 받았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보내신 분은 뉴저지에 사시는 최현주 여사인데, 이분이 지난 3월 아주 아름다운 댓글,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낭독을 한 2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최현주 여사가 공동구매 형식으로 미니 앨범 10장을 선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후자 씨도 그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뉴저지에 계시는 분이 멀리서 이런 선물을 보냈는데, 가까이 있는 태백에 사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심정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70대 할머니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태백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백 하면은 저는 특히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태백의 원래 옛날 이름은 황지입니다. 황지.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입니다. 황지 시절에 태백은 탄광촌이었습니다. 태백에 가면은 온 세상이 새까맣게 보였습니다. 거기 냇물도 새까맣고 사람들 얼굴도 새까맣고, 근데 요사이 태백에 가면은 하얗게 보입니다. 거기 아파트 등등 이게 하얀색이 많아요. 그러니까 까만 도시가 완전히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이란 원래 그 이름 뜻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황영웅
노래를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연이 생기는구나 하고 서로 흐뭇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면은 밤이 길고, 밤이 길면은 좋은 노래를 틀고 그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주무시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유명한 가수들이 부른 유명한 노래를 찾아서 듣는 걸 아주 하나의 취미로 생각합니다. 김광석 씨가 리메이킹 해가지고 유명해진 노래가 있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인데, 이 노래는 김광석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분은 리메이킹 했습니다. 김목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블루스 기타리스트입니다. 이분이 만든 노래예요. 이분이 만든 노래를 김광석 씨가 리메이킹해서 유명해졌는데, 김광석 씨는 3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9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목소리가 참 청아하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여러 가수들이 불렀죠. 최근에는 임영웅 씨가 부른 그 노래가 아마 유튜브 조회수로는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한 5천만 조회수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분이 부른 노래를 듣다가 성악가, 바리톤이죠. 유명한 바리톤 성악가 고성현 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성현 씨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바리톤 성악가입니다. 이분은 또 오페라에도 나오고 또 유행가도 부르고 해서, 그리고 이런 분은 성악가라기보다는 사실은 가수면서도 배우를 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면서 마치 연기를 하듯이 그 표정으로서도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듣고 찡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성현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왜 제가 이런 이야기 꺼내냐 하면은 요사이 그동안에 받았던 댓글 편지를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서 책을 내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때 이 글을 쓰셨던 분은 지금 황영웅 씨가 복귀를 했는데 어떤 기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런 댓글을 보내주신 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을 합니다. 이 댓글은 지난 3월 한참 황영웅 씨가 하차를 하고 언론이 맹폭격을 하고 있을 때 조갑제 TV 동영상에 긴 댓글을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하여 쌀밥은 설 추석 할아버지 생신 때나 먹어보고 컸지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결혼. 그저 안 먹고 안 입고 당장 숨 넘어가는 것 아니면 돈 안 쓰기로 하고 10년을 저축해서 좀 큰 돈을 모아서 사업에 사자도 모르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1년도 안 되어서 다 털어먹고 빚만 동그랗게 짊어지고 아이들 남매를 초등학교를 4군데씩이나 전학을 시키고 중고등 다니는 아이들과 9평 영구 임대해서 10년이 넘게 살고 우리의 삶은 정말 처절 그 자체였어요. 황영웅 가수의 인생아 고마웠다 노래가 제 인생의 위로곡이 되었어요. 제 나이 70이 되었는데요. 굽이굽이 눈물이 많은 삶이었어요. 아들 결혼시키고 한창 재롱 부리던 3살짜리 손녀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아들이 삶의 끈을 놓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애미는 매일 가슴속에 불덩어리를 안고 살았지요. 신압으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아픔에 굳은 살이 박혀서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명문대 나온 딸아이, 외국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더니 노숙자가 되고 머리를 이상하게 자르고 와선 완전 거지가 되어 집에 왔어요. 너무나 놀라서 정신과에 갔더니 조현병이라고,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차라리 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40대 중반인 딸아이 인생 눈물만 납니다. 이래도 인생아 고마웠다고 내가 나를 위로하면서 눈물바람을 하고 살고 있어요. 한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나만 이런가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지금 황영웅이 새로 발표한 6곡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시면서 위안을 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영웅과 노래를 매개로 한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훈훈한 이야기, 때로는 애틋한 이야기, 찡한 이야기는 아마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